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2003년, 수많은 명작 속에서 고작 7만이라는 관객 수밖에 모으지 못한 지구를 지켜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작 반열에 오르며 22년 만에 할리우드 리메이크로 돌아왔습니다. Let's start over. 더 매니의 윌 트래시의 각본, 더 페이버릿 가여운 것들로 거장 반열에 오른 란티모스가 메가폰을 잡고 그들의 뮤즈인 엠마 스톤부터 제시 플레먼스까지 힘을 보태며 2025년 최고의 기대작이 된 부고니아. I'm nailing it. Just say it. Convincing. 아침 조조부터 바로 때리고 왔는데요. 과연 원작을 본는의 입장에선 영화는 어땠을까요? All we've lost, all that's been done to us, we're setting that right again. 그리고 이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영화 부고니아의 해석과 리뷰 지금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 all starts with something magnificent. 제가 원작 지구를 지키라가 나올 땐 너무 어렸어서 20살이 넘어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온갖게 들어간 정신없는 스토리는 물론 좋았지만 이 영화의 미감은 다소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 영화니까요. 그런데 부고니아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시 영화를 시청했어요. 이 뉴트로 레트로 인기가 최근에 한번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보니까 키치하다는 느낌까지 들면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과함이 블랙 코미디의 요소를 살리고 있고 이런 상업적으로 절제되지 않음이 이 영화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구를 지켜라와 부고니아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일단 지구를 지켜라는 인간에 대한 고찰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 병고의 기관 인생을 대사 한마디도 없이 처리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학교 폭력을 시작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짧은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감정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란티모스는 따뜻한 눈물? 이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디의 기관 인생 또한 차갑게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키치함은 떨어지고 드라이하면서 이성적입니다. 블랙 코미디 요소가 원작에 비하면 많이 배제되어 있죠. 확실히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작에 대한 존중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영화 중 저는 조금 더 키치한 지구를 지켜라가 더 취향이 가깝습니다. 특히 제가 당시 이 영화를 보면서 데뷔작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세계관에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상업성을 떠나 날카롭게 다루고 있죠. 꼭 변주가 다양하고 맥시멀리즘의 끝에 달한 믹스팝을 듣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것이 이 지구를 지켜라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날 것 같은 데뷔작이 다소 하드코어하다는 지점에서 오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취향에만 맞다면 대체질 또한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를 지켜라 속 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순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의 키치함을 후반부에 미친듯이 끌어올리죠. 이 캐릭터는 델비스가 연기한 도니로 바뀌었는데 부고니아에선 다소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게 바뀐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구를 지켜라는 맥시멀리즘의 끝에 있는 믹스팝, 부고니아는 트렌디한 이지 리스닝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취향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작품 모두 잘 만든 작품인 건 확실하죠. 다만 원작을 보고 부고니아를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부고니아를 먼저 보고 지구를 지켜라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믹스팝을 듣다가 이지 리스닝을 들으니까 트렌디하고 귀가 편한 건 있는데 다소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Okay, let's reset. 사실 테드는 영화 속에서 계속 미셸은 외계인이고 자신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녀를 납치해 이 망가진 지구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 거의 명확하죠. What do you really want me to say? 그의 본업은 사실 양봉입니다. 그런데 군집 붕괴 현상으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양봉으로만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미셸의 오스리스에 취직해서 택배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They're killing our planet. It's up to you and me to stop that. 그런 상태에서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 이 미셸의 회사에서 만든 살충제를 원인으로 뽑고 이 미셸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인물로 초점을 놓는 것이죠. 사실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가설일 뿐이지 명확한 이유로 볼 수 없거든요. 본인의 나빠진 상황을 전부 미셸의 책임으로 돌리는, 즉 부고니아와 같은 상태가 테디입니다. 부고니아는 고대 신화 속 소의 몸에서 벌이 다시 태어난다는 기적의 탄생의식을 뜻하죠. 이것은 사실 농경사회였던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까지 죽이면서 벌이 태어난다는 부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인간의 광기와 같거든요. 즉 테디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영화의 결말은 이것이 과연 잘못된 믿음이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테디 혹은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상식 밖의 믿음, 평평한 지구, 부고니아 등등 이 모든 것이 역으로 진짜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을 완전히 넘은 것이죠. 최소한 이것을 믿고 있는, 이것을 믿어야만 꿀벌처럼 일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자신의 상태가 설명되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Lies. Truth. 테드는 외계인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믿는 인물이죠.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테디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이 바로 엄마입니다. 미셸 회사의 임상실험 대상이었던 테디의 엄마가 지금은 식물 인간인 상태로 숨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상태까지도 미셸의 탓을 하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회색 지대에 놓여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테디의 시점에서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테디의 시점에서 기억을 회상할 때 식물 인간이 된 엄마는 풍선에 묶여 둥둥 떠 있습니다. 꼭 얼른 세상을 떠나고 싶은 엄마를 테디라는 존재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 납치를 당한 미셸이 테디를 기억해내고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서 부동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치료제라고 설명하죠. I know you too, Teddy. 그것을 곧대로 믿는 테디는 엄마에게 부동액을 주입하고 엄마는 끝내 사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테디는 사실 그것이 부동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입하면 엄마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알고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약물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외계인의 말에 속아서 놓아줄 수밖에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테디가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것에 따른 모든 결과도 그 믿음을 따름으로써 온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뇌 상실에는 이유가 있다는 합리화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And that's the way they planned it. To make us the same as the bees. 영화 후반부 미셸의 이야기를 따르면 인류는 어떤 외계인의 왕이 창조하였고 그 왕의 후예인 자신이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미셸을 그리스도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영화 초반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 미셸의 모습은 겉만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한 CEO, 부패한 정치인들과 같죠. 거대 제약회사의 CEO인 미셸은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에서 완벽한 루틴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I believe every company should strive to form a diverse table, to empower people of different skills and 매일 아침 똑같이 요가와 주짓수를 하고 단정한 차림에 하이힐을 신 채 겉으론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직원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하죠. Look, I know you sent the email already, but I need you to let everyone know that they are free to leave at 5:30 from now on starting today. But of course it's not compulsory. And obviously if people still have work to do, they should absolutely stay and continue to work. Although we still do want to meet quotas. 다들 알아서 자유롭게 판단하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모가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화적이면서 다양성과 함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말투지만 그녀의 어떤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죠. Thanks, Tony. Feel free to leave early. I mean, unless you're busy. Or you have things to do, but feel free if you can. Up to you. 그리고 몇몇 장면에서는 이 탐욕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의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자신이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말이죠. What's the difference? 그런 초반부를 지나 후반부에 닿으면 미셸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인류가 만든 가장 탐욕스러운 속세를 그 누구보다 즐기고 잘 적응하면서 모두를 구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인간을 루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왕은 결국 마지막 인류, 인간을 가망 없다고 판단하여 말살하죠. What ship? Your mothership? Okay. 이것이 그리스도, 신이라는 미셸의 가장 큰 모순점이면서도 이 인간들의 탐욕을 즐겼기 때문에 인간은 더더욱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 협력을 선택했고 사회적 동물로 조직을 만들어낸 인간, 거기에 구조적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이 탐욕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고 몸소 느낀 적그리스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부고니아, 인간을 말살하고 다른 생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Killing our planet. Alien fellas. I'm not an alien. 부고니아의 결말은 이런 테드의 믿음, 자기 예언을 보답하듯 미셸은 진짜 외계인이었고 그 외계인은 지구에서 인간을 말살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엔딩을 새드로 보셨나요?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보셨나요? 꼭 인간들의 죽은 모습은 날벌레, 꿀벌들이 죽은 모습과 같이 축 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조용한 지구는 여전히 인간만 없이 돌아가고 있죠. That was really good. My pulse is racing right now. 저는 해피엔딩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인간이 없어지니 이 지구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지구가 완성되었습니다. Then, a honeybee. 즉 인간이 죽고 널브러진 상태야말로 지구의 입장에선 가장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도 분명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본다면 이 모든 노력을 비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줄이기 등등 이 모든 노력이 단순하게 인간만 사라지면 대로 치부되고 그날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사라지면 대를 시작으로 각종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보고 싶던 거 그대로 보여줄게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엔딩이 평화로운 지구를 상징하다고 믿는 사람도 또 인간의 죽음을 슬프게 보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란티모스스러운 엔딩이었습니다. The workers gather pollen,
for the queen. 자, 이렇게 오늘은 기대했던 부고니아의 리뷰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원작을 알고 있어서 한 번 봤음에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 의견을 보태보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다시 N차 관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워낙 개봉 예정작도 많고 11월이 주토피아2부터 위키드까지 정말 박터지는 달이라서 아마 흥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애초에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한 적이 없긴 했죠.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자, 그럼 부고니아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다시 보기 지수는 제갈람입니다. 원작의 키치함은 약간 떨어지고 조금 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주고 있지만 기대치가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 또 거기에 옛날 영화 비율인 1.5:1 비스타 비전으로 인물에게 집중하는 화면 비율로 배우들의 연기를 극강으로 살려주고 있죠. 거기에 란티모스의 뮤즈인 엠마 스톤의 연기는 미셸이라는 이 역할을 다른 배우는 감히 생각나지 않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냉소적이고 가해자를 연민할 때조차 그 로봇 같은 차가운 눈빛은 란티모스의 영화에서 여러 번 날아본 적이 있는 엠마 스톤이야말로 미셸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죠. 거기에 카우카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제시 플레먼스까지 영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떨 땐 제시가 연기하는 테디의 모습이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에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더 미라클 프로젝트와 연극, 스케치 코미디까지 수많은 경험이 있는 에이단 데이비스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돈이라는 캐릭터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껏 란티모스와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연기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부분은 원작에 비해 훨씬 적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음악이 주는 힘이 훨씬 강렬해요. 가여운 것들과 카오카의 음악을 맡은 펜드릭스 음악 감독이 이번 부고니아의 음악 작업도 맡아서 진행했는데 오히려 그로테스크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의 란티모스 영화보다는 덜한 느낌인데 음악이 주는 충격이 훨씬 강하게 다가와서 그런지 원작 스토리를 알고 봐도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원작을 존중하면서 감독과 각본가의 색깔을 강하게 집어넣었기에 다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안 볼 이유 없고 극장에서 보지 않을 이유조차 없는 역시나 좋은 영화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번 부고니아를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퍼스트 라이더와 체인소맨 레저편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